자,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는데,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 우연찮게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계속 나 스스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떠오른 내용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 10월에 그 비트코인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의 백서에서 비트코인의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2008년 10월에 이제 비트코인이 자신이 개발을 했고, 그 내용은 어떠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이제 최초로 한 시점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채굴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대중들에게 이제 직접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2009년 1월쯤으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최초의 뭐 비트코인이 묶여져 있는 어떤 일종의 그 하나의 블록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2009년 그 1월 그 시점이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이 이어져 오면서 처음에는 가격이 없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엄청난 가격까지 이제 가격이 이제 그 가치가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더 읽기 전에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절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그 어떤 자신들만의 공고한 성이 절대 쉽게 무너지거나 어떤 어, 도전을 받는, 특히나 달러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도. 그런데 그 달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계속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몇 번씩 그 지위가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발생하는 경기 침체 때 이제 그 어떤 달러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제를 받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 상황이고 해서, 그 달러의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그 효용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그게 좀 의심을 받고, 어 새로운 대체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어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열망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월스트리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 금융가를 가리키는, 거기서 그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뭐 99%의 사람들을 위하여 뭐 이러면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많은 데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어떤 그런 어떤 이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어떤 취약한 부분,
특히나 대부분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현재 현금 시스템이 과연 개선될 수 있느냐.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큰 어떤 가치를 형성한 자산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어떤 이상적인 어떤 현금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사실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비탈린이라고 해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걸 공공연하게 밝혔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걸 아마 뭐 발행을 하거나 그런 형태인 것 같아. 어쨌든 그 비트코인의 발행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발행자가 아니라 그 이더리움에 대한 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름은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나도 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불합리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진짜 시대의 영웅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뭐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시대의 어떤 어, 개척자로서의 그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거에 탈을 쓴 기존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나 그쪽에서의 어떤 대변인이나 어떤 대리인으로 나온 건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잖아.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뭔가 선의의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선의를 하는 어떤 주체나 사람 그 뒤에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어떤 조직이나 더 훨씬 큰 조직이 그 뒤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이제 뭐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 기업이나 어떤 그 조직이 굉장히 조그만 돈으로 그런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위시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자기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에 반대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이 비트코인을 그냥 마냥 그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어떤 특이점에 온 것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2008년 10월에 백서가 소개되고,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대중에 공개된 거는 2009년 1월이더라고. 그래서 저 시점에,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이건 그냥 나의 뇌피셜인데, 저 시점에 왜 나왔을까? 혹시 레거시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이제 미국의 중앙 정부나 어떤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뿌려진 시중 통화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나게 늘어난 시중 통화량 그 시기의 앞단과 뒷단에서의 이런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개발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러면은 이건 또다시 그 알려지지 않은, 여기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통제력 하에 두기 위한 어떤 일종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워낙 알려진 정보가 없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지금 시장에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된 게, 이제 시점을 찾아봤는데, 시점을 찾아보니까 이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초잖아. 근데 이때가 이제 어느 즈음이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프레드라고 해서 그 뭐 주식하고 경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분들이 주로 이제 참고하는 사이트인데,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시중 통화량을 얘기하는 지표로 이해하고 있거든.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시점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 쭉 통화량이 계속 늘었단 말이야. 늘었고, 이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이때 한번 급격하게 늘어나지. 그리고는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 조금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돌아와서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백서를 공개하고 대중의 비트코인 공개한 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야, 이 시기. 지금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때가 그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 시기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인터넷이 막 엄청 발달하고 IT 회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뭔가 기술이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서 기업의 외연은 엄청 확장되는데 내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자금 흐름이 어디선가 뭐 막혔거나 문제가 생겨서 경기가 상당한 침체를 겪었고, 이때 이제 그 소위 이제 전통적인 금융 어떤 전문가들이, 아, 이런 경기 침체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리고 시중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느끼지 않았을까? 어느 집단은? 이거를 그냥 방치했을 리는 글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 타임스팬을 늘려보면, 이렇게 좀 늘려보면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된 부분인데, 이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뭔가 미국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경제적 모멘텀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얘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일종의 뭐 대비책으로 나온 게 그 어떤 어, 다른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통화였던 것 같고, 그거의 하나로 이제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그들이 개발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전혀 엉뚱한 이름의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걸 시장에 내놓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이제 녹아들게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상당히 큰 비트코인 수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 그 어떤 탈중앙화, 그리고 뭐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진보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짜놓은 새로운 체계로서의 그냥 이동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을 이렇게 그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물을 쳐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쫙 모으는 거야. 모은 다음에 양털을 이제 키우는 거지. 양털을 엄청나게 이제 키운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양털을 깎는 거야. 그런 거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발행량은 엄청 빠르게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걸 일순간에 바로 이렇게 회수하고 그 발행량을 조절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정세 자체도 너무 불안정하고 미국이 어떤 금융 통제력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막강한 경쟁자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을 어떤 다른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양털도 그 우리 쉽게 개미 턴다는 식으로 개미도 털어가면서 이제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비트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그 지금 뭐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연준은 미국 정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준은 사기업이라고 사기업. 연준은 사기업. 자, 한번 여기 뭐 치니까 나오네. 연방준비제도가 사기업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나와 있네. 여기 보면 여기 어떤 전문가 분이 엄밀히 말해서 사기업에 해당됩니다. 시티은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은 사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이고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만 계속 노력할 거란 말이야. 근데 달러를 보니 얘가 지금 점점 형편없어져.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다른 대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개미도 털어내고, 양털도 깎고, 뭐 장난도 좀 하면서 어쨌든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진짜 이게 순수한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어떤 영웅이 나와서 이걸 만든 건가라고 의심을 하게끔 하는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나 스스로 그냥 보면서 그냥 학습하는 거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에 뭐 메시지를 어떻게 넣은지 모르겠는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넣은지 모르겠는데 특정 메시지를 삽입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영어로 이제 The Times 03 January 2009 Chancellor 모르겠다. 이게 장관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자, 이게 뭐냐면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해볼까? 요것만 딱 띄워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위기에 처한 총리. 그러니까 2009년 요 1월달 시기에 그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은행들이 파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니까 장관이,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이나 그렇겠지. 그 사람이 은행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열받는 상황이지. 잘못을 저지른 애들은 쟤들인데 세금을 이용해서 쟤들한테는 구제를 해주고 일반 서민들은 완전 피보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불만이 쌓여 있었겠지, 추측컨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열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나서서 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 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추측이 될 만한 문구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조금 앞에 얘기한 금융 전문가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짜서 일종의 현재의 달러 시스템을 좀 더 이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사람이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완전히 벗어난 시스템 새로 만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고, 근데 결론적으로 둘 다 어쨌든 비트코인 첫 번째 경우 이제 김문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양털 깎기 전까지는 어쨌든 양털을 키워갈 거니까는 가치는 상승을 할 건데, 그때까지, 근데 그냥 갑자기 붕괴될 일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이것도 시장에서 하나의 큰 자산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중앙화를 위해서 진짜 만든 거라면, 그러면 이건 또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 같아, 투자할 만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10시 56분인데 3월 7일 10시 56분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4월달에 있을 반감기, 4월달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오면 조금 더 진지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